여러분 복수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은 우리가 보는 집합이 뭔지를 한정을 해주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합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집합. 여기서 여라는 거는 한자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나머지 부분 또는 반대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 반대 부분. 그러면 조금 전에 전체 집합은 universal set 해서 U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전체 중에서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우리가 그동안 나열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을 나타내는 게 지금 얘기하는 여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A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기호로는 아래쪽 있죠. A라는 집합 오른쪽 어깨 위에 C라는 알파벳을 쓰는데 C도 의미가 있겠죠. 아래쪽에 보면요. 컴플리먼트 셋이라는 여집합을 뜻하는 용어의 맨 앞에 있는 단어 C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여집합 한번 찾아보세요. 컴플리먼트 셋 또는 여집합 이렇게 찾아보면 정확한 수학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A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것을 우리가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오른쪽에 잘 그려놨죠? A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빗금칠한 곳 외에 들어있는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해석하기를 항상 여집합이 보이면 A의 바깥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A의 바깥쪽 또는 A의 반대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때도 있거든요.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집합 표현을 해서 여기를 A 집합이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은 그 반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여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A 여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A에는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A, X라는 원소는 A 집합에는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야가 전체 집합 안에는 항상 들어있어야 되니까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and, 그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교집합의 의미랑도 같겠죠. 그래서 A의 바깥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A집합은 12의 양의 약수야 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반대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적어놨던 5, 7, 8, 9,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그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반대 부분이다. 이것이 여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집합입니다. 여기서 차라는 거는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의 뺄셈이 아니다. 숫자의 뺄셈이 아니다. 집합의 연산이기 때문에 숫자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자,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의 두 집합이 있는데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하지 않는 모든 원소를 가져다 놓은 거.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좀 힘드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볼게요. A집합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비집합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집합이랑 비교를 했을 때 A랑 B에 또 동시에 들어있는 이런 원소들이 있으면 요거는 내가 A라는 집합에서 버려버릴 거야. 이것이 차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A와 B의 차집합을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녀석이 내가 연산을 할 기준이 되는 집합이야. 얘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뒤에 있는 여기 차집합은 빼기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얘는 차집합이라고 읽으셔야 돼. 빼기가 아니고 차집합인데 뒤에 있는 집합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비교. 그래서 항상 기준에서 비교를 해서 기준에서 뭘 제외할 거냐? 겹치는 걸 제외하겠다. 비교해서 겹치는 것 제외하는 게 차집합입니다. 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준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되겠어요. B에는 없어야겠죠, 그죠? A와 B에 동시에 들어있으면 빼기로 했으니까 오로지 앞에 있는 기준 A라는 집합에만 들어있는 걸 가져오는 게 차집합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차집합 연산하는 게 밑에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원소의 개수 셀 때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거 차집합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적어놓고 갈게요. 이건 참고.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이 우리가 n이라는 걸 썼었죠. number, 그 다음에 집합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number, A 차집합 B 의미는 A 차집합 B 한 결과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어요. 이것을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차이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입니다. 왜? 가장 먼저는 이 개념이 다른 게 이 녀석은 차집합이에요. 그런데 원소의 개수를 세고 나면 그 결과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Q는 실제로 뺄셈이야. 완전히 다른 연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A 집합은 1, 2, 3 B 집합은 3, 4, 5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차집합 연산부터 해봅시다. A 차집합 B는 아까 어떤 의미였냐면 기준이 앞에 있는 집합이었죠. 그죠? 그러면 A 집합이 기준이 돼요. 1, 2, 3 가지고 있는 집합. 여기에서 뒤에 있는 B와 겹치는 원소가 있으면 뺄 거예요. 겹치는 원소 있어요?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3 하나 있죠? 그 원소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남아요? 그렇지. 1, 2, 3에서 3을 제외했으니까 이렇게 끝이 나겠죠. 이해되니? 네, 기준이 되는 앞에 있는 집합 1, 2, 3에서 겹치는 원소 3을 뺐어요. 그래서 1, 2가 차집합의 원소야. 그래서 자, 그 차집합 결과의 원소의 개수를 세봅시다 라고 하면 몇 개예요? 2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1, 2니까 2개. 그런데 우변에 있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세요 라는 의미는 A 집합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A 집합 원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얘는 3이라는 얘기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뺄셈이니까 3 빼기 3은 0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집합한 결과의 원소의 개수와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뺄셈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연산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머리를 쓴다고 해서 분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예요. 여기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는 1, 2, 3, 4, B는 1, 3,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의 여집합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A의 바깥 부분 또는 A 반대 부분. 그러면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1, 2, 3, 4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에서 A가 가지고 있는 요거 다 제외한다는 얘기야.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5, 6, 7이니까 A의 여집합은 5, 6, 7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마찬가지죠. B는 1, 3, 6을 원소로 가지니까 전체 집합에서 1, 3, 6 제외한 나머지를 원소로 갖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2, 4, 5, 7 이렇게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의미 해석해 볼게요. 기준이 요 녀석이야. 그럼 남길 거는 A에서 빼고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A가 1, 2, 3, 4라고 했습니다.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뺀다? 지금 B, 차집합 B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B랑 비교해서 겹치는 원소를 빼겠대요. 겹치는 원소 누가 있나요? 1이랑 3, 두 개가 겹치죠. 그럼 어디서 빼야 돼? 기준이 되는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원소 2, 4다. 이렇게 돼요. 요거랑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B 차집합 A야.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B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요 녀석이 아니라 B에서 쳐다보는 거야. 여기서 A와 겹치는 걸 빼겠다는 얘기죠. A랑 겹치는 거 원소 아까 1이랑 3이었지. 그럼 1, 3 제외하면 남은 원소 6이야. 그래서 차집합의 결과는 6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집합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즉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뺄 거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겠어요. 여기 이제 3번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내용입니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서로 다른 집합이야. 이 정도로 하고요. 아이고 돌려라. 아이고 돌려라. 여기서부터는 이 공식을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외워지는데 다짜고짜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노트에다가 많이 그려보세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당연히 전체 집합은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 안에 뭔가를 해석을 하는 거니까 AB가 부분 집합이겠죠.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이니까. 첫 번째 A 집합과 뭐래? 그 바깥 부분이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예요.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전체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A 집합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A 여집합은 어디야? A 바깥쪽이지. 맞나요? A 바깥쪽이니까 색깔을 칠해보면 이렇게 칠하면 되죠. 뭐. 맞나요? 이게 A 여집합 부분이야. 그럼 이걸 해보래. 1번이. A와 그것의 여집합을 합집합해보래요. 합집합의 의미는 뭐였어? 둘 다 가져와. 그럼 얘까지 가져오면 뭐가 돼요? 이거 돼버리지, 그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지? 두 번째, 요거는 의미 해석으로 바로 가봅시다. A와 그 바깥 부분이 겹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지. 의미 자체가 A랑 그 바깥 부분이 겹치는 게 당연히 없지. 그래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알았니?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나머지
여집합을 나머지 또는 반대로라고 이해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딱 그거야. 전체 집합이 여집합. 이게 무슨 뜻이야? 전체 집합의 반대 부분이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공집합의 반대 부분은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에서 그 반대 부분을 보세요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여집합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에서 해봐. A 집합의 반대 부분의 반대 부분이야. 반대의 반대. 흔히들 이런 얘기 하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벤다그램 잘 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A 집합이라고 하면 그 바깥 부분이 뭐라고 했어? A의 여집합이라고 했죠. 여기가 A의 여집합이야. 그런데 그것의 다시 반대 부분이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이 여집합은 원래 거구나. 괜찮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뭐 여러 번 그려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 여집합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여집합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였죠. 그럼 우리 차집합 배웠잖아. 전체 집합에서 A 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게 차집합이었죠. 그러면 전체는 이만큼인데 그 중에 겹치는 누구를 A를 드러내래. 그럼 누가 남아? 여집합이 남는 거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A의 여집합이다. 괜찮나요? 요건데 하나 적어둘 거. 머리를 좀 쓴다고 이제 요 녀석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군.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 뭐 이딴 얘기를 해요. 은 전체야. 맞니? 그럴듯하지? 그런데 이런 기호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렇게 덧셈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이거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합 대 집합의 차집합이라고 했지. 뺄셈이 아니잖아. 이건 등식에서 좌변우변 이항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를 꼭 차집합으로 해석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이항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5번에서 밑줄 치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 연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A 차집합 B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앞서 배웠던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 의미가 뭡니까? A와 B의 바깥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다. 예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A 차집합 B를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그릴 때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하세요. 그래서 A 집합은 B 집합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A 차집합 B는 A를 기준으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다. 결론은 A만 있는 걸 보겠다. A만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요게 A 차집합 B야. 괜찮니? 그러면 아까 우변에 있던 거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A 집합은 여기 있고 B 집합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A 집합은 몇 개 칠해볼게요. A 집합은 여기 있어요. 요 녀석과 B 바깥 부분 칠해볼게요. B 바깥 부분은
B만 안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것에 뭘 찾고 있어요? 교집합 찾고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어디니? 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노란색 빗금이랑 녹색 빗금 둘 다 있는 거. 이 부분이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A 차집합 B의 결과와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 결과는 같다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매번 이제 그려서 해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해. 그래서 차집합은요, 연산으로 바꾸는 방법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먼저 바꾸고 뒤에 붙어 있는 녀석의 여집합을 적용해주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연습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적어놓고 가보겠습니다. A 차집합, B 여집합을 해보세요. 의미는 A에서 B의 여집합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제외할 거예요 라는 차집합의 의미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라고요?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차집합은 뭘로? 교집합으로 고치고요. 뒤에 거는 뭘 적용하라고요? 여집합을 적용하라고요. 근데 이미 덩어리가 B의 여집합이라는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여집합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였어요? 처음에 있던 집합이었지. 그러면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B가 되겠지. 따라서 A 교집합 B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차집합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사실.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을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고치고 차집합 뒤에 있는 아까 비교 대상이 되었던 집합에 여집합을 적용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A 차집합, A 교집합 B래요. 이건 빨리빨리 해볼게.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집합에서 교집합만 겹치는 부분과 제외할 거야. 그런데 교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 정확히 교집합 부분이죠. 요거 제외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뭐야? A에만 있는 집합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아까랑 펜다그램 위치가 똑같아요. 괜찮지? A와 A 교집합 B에 겹치는 부분. 근데 여기서는 A 교집합 B가 이미 A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딱 떼버리면 되잖아. 비슷하게 A 차집합 B를 이번에는 A와 B의 합집합에서 합집합은 또 이만큼이 되겠죠. 합집합에서 B 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할 거예요. 인데 B 집합과 겹치는 부분, B 집합은 여기니까 겹치는 부분이 B잖아요. 맞죠? 합집합 안에 이미 B가 들어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B니까 이거 없애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남아있는 녀석이 누구니? 요 놈이 되겠죠. A에만 들어있는 녀석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요거는 나중에 심화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를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차집합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이거 좀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 B 집합 하나 더 전체 집합, A 집합, B 집합 첫 번째,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B의 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B의 여집합은 B 바깥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집합하는 A의 여집합 부분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차집합하세요예요. 그러면 왼쪽에 먼저 그려놓았던 이 녀석에서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거잖아. 그치?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노란색으로 다시 칠해보면 지금 이렇게 칠해져 있는 상황이죠. 아니? 겹침술을 다 빼버리면 지워볼까요? 원래 주황색은 기준에서 없었으니까 여기는 뭐 대상이 아니고 겹치는 부분을 다 빼면 여기가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남는 부분이 어디야? 역시나 A에만 있는 이 부분이 됐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으로 외워줄 거는 사실 아까 별표 친 요 녀석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석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 뭐 그 다음 공식을 외우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표현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A가 B에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무슨 뜻입니까? A가 B에 요거 무슨 집합? 부분 집합,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오케이? 이거랑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5개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단서들이 있으면 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구나 거꾸로 유추를 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A랑 다 모아놨어. A랑 B랑 다 모아놨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누구래? B래. 다 모았는데 B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A 것도 다 가져왔고 B 것도 다 가져왔는데 모아놓고 봤더니 그냥 B랑 같더래. 그럼 원소가 더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말은 뭐야? A가 원소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A가 이렇게 B를 벗어나는 이만큼이 있다라고 하면 합집합을 해버리면 얘는 B는 아니잖아요. B보다 더 많은 원소를 들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합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온다라면 A가 포함되구나. 그래서 합집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합집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 큰 걸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크다? B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괜찮죠? 여기다가 말고 결과에다가 하자.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다? 그럼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가 또 비슷해요. 이번에는 교집합을 연산을 해봤습니다. 교집합의 의미는 두 집합 모두 겹치는 원소들을 모아놨어요. 겹치는 거야. 둘 다 있는 거. 그랬더니 누구래? A랑 같대. 겹치는 거 구해봤더니 A랑 같대. 그러면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렸던 것처럼 A랑 B랑 교집합은 여기 누구죠? 아,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녀석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작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냥 크다 작다는 포함하냐? 포함되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A 차집합 B를 했습니다. 의미는 A라는 집합에서 B랑 겹치는 거 다 뺄래. 또는 A에만 있는 거 모아놓을래. 인데 대상이 있다 없다? 없대. 그 말은 뭐예요? B랑 비교해서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비교 대상에서 다 빠져버렸으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B가 A의 원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다 빠져버린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B가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의미지. 그러면 조금 전에 오른쪽에도 있죠.
차집합을 교집합의 연산으로 바꾸는 것, 교집합의 뒤에 있는 것 여집합, 결과가 공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B의 바깥 부분이 A의 바깥 부분의 부분집합이래. 요거는 잠깐만 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결과가 A의 A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면 같은 의미가 이거라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집합은 그 바깥 부분, 반대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집합을 처음에 있는 여기다가 여집합을 적용하게 되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데 포함 관계가 뒤집어진다라는 게 이 내용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집합을 적용하면 포함 관계가 뒤집어진다. 이거 기억하시고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그다음에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상황이면 여집합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A의 여집합. 그런데 B의 여집합은 녹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A 여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그 노란색 부분 안에는 녹색 부분들이 다 들어있지. 그래서 결론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결론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그리기는 좀 힘든 내용이니까,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에 여집합을 적용하게 되면 포함 관계가 뒤집어진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결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겹치는 게 없다. 그래서 앞서서 서로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위치 관계가 돼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럼 그려놓고 봅시다. 1번. A에서 B랑 겹치는 걸 뺐어요. 근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다라는 얘기지. 뺄 게 없으니까 온전히 A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외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집합을 해도 원래 기준으로 잡았던 집합이 그대로 결과로 나오더라.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B집합에서 A와 겹치는 걸 제외할 거야 하는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제외할 것도 없다. 그럼 기준 그대로 B로 나와야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A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려놓고요. A집합 표현해 보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B의 바깥 부분, B의 여집합을 보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녹색이 노란색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맞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3번과 마찬가지 논리로 4도 반대로 표현해보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최종 골을 도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